자, 이번 시간에는 기어박스, 자, 이번 주에는 기어박스라는 모델링 작업을 쭉 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도면은 여러분들 제가 첨부한 도면을 또는 따로 제공되는 도면을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어박스에 대한 본체와 그리고 커버, 축, 그리고 스포기어라든지 보스라든지 이런 형상들을 모델링하고, 그리고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조립까지 이어서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도면입니다. 주어진 도면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기어박스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티아를 실행하신 다음에 지금 보이는 창은 닫아주고요. 그리고 시작입니까? 예, 시작 가서 기계 디자인에 파트 디자인을 실행을 해서 카티아 작업을 하기 위한, 즉 모델링 작업이죠. 하나의 파트 부품 작업을 하기 위한 환경을 설정했고,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새 파트 부분에 이기종 디자인 사용 가능 부분에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확인 누를게요. 예, 처음에 스케치, 자, 스케치를 이용한 작업을 하기 위한 평면, 자, XY 평면을 선택했고, 이 XY 평면에다가 필요한 만큼만 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0 기준에서 사각형 하나 대충 그린 다음에 제약 조건입니까? 제약 조건을 이용을 해서 방금 그린 사각형의 가로 치수를 입력하고요. 방금 그린 사각형의 세로 치수를 같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입력되었다 그러면 워크벤치 종료,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눌렀고요. 어우, 목이 좀 메이네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형상에 대해서 패드, 자, 패드 작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드에 대한 높이는 주어진 도면과 같이 높이 치수를 입력하시고 미리 보기 확인 누르면 아래쪽에 있는 베이스 형상이 하나 만들어졌고, 이 형상 기준에서 네 군데 모서리에 R, 즉 반지름 12만큼 목각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카티아에서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엣지 필렛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라운드가 들어갈 일단은 모서리를 먼저 선택하셔도 되고, 라운드가 들어갈 엣지 필렛이 들어갈 네 군데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 모서리 선택하시고 그에 따라서 반지름 값 입력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리고 OK 누르면 이렇게 라운드 처리까지 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윗부분에 이번에는 지름 16만큼 하나의 원판이 하나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스케치, 자, 우리는 이제 스케치 말고 위치 지정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기 위한 윗면을 선택하시고 윗부분에다가 필요한 만큼만 어떻게 원 하나를 대충 그립니다. 주어진 원에 대해서 지름 치수입니까? 주어진 원에 대해서 지름 치수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이 원에 대해서 위치 잡을 거니까 원 선택, 그리고 라운드 필렛 모서리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심하게 되면은 동심되게 위치가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워크벤치 종료해서 이 원도 같은 방법으로 패드 작업을 해줄 건데, 패드에 대한 높이는 도면에 나온 것처럼 3이라는 높이를 이용을 해서 미리 보기 OK 누르면은 하나의 원판 원기둥 형상이 만들어졌고, 이 원판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작은 구멍 하나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기능은 여기 홀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구멍을 생성하셔도 되는데, 간단한 심플홀, 그냥 홀 같은 경우는 스케치에서 원 그린 다음에 잘라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케치를 윗면 잡은 다음에
이 윗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저 구멍을 작업할 거니까 이렇게 원 하나 대충 그려 놓고요. 제약 조건을 이용을 해서 방금 작업한 원에 대한 지름 치수를 입력하고, 그리고 작성한 원과 앞에서 작성한 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심하게 되면은 작성한 원에 대한 크기와 위치가 잡혔습니다. 작업을 다 하셨다 그러면 워크벤치 종료하신 다음에 이놈을, 지금은 이제 잘라내는 형상이니까 패드가 아닌 포켓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포켓 하는데 화살표 아래쪽이죠. 아래쪽 방향으로 작업할 건데, 그에 따른 깊이는 사용자가 치수를 주는 게 아니고 끝까지 up to last 해가지고 끝까지 뚫어라. 미리 보기 OK 누르면 이 부분에 구멍이 뻥 뚫린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구멍을 만들었다 그러면 양쪽 다른 부분들도 동일하게 구멍을 생성할 거니까, 자, 카티아나 또는 뭐 여러분들 썼던 클레어 같은 경우는 먼저 복사죠. 복사를 하기 위한 형상을 이렇게 뭐 시프트나 컨트롤 이용해서 미리 선택한다라 그랬습니다. 미리 선택을 해놓고 지금 기능은 요거 직사각형 패턴, 렉탱귤러 패턴을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 뜨는데 그냥 OK 누르고요. Yes 누르고, 자, 그래서 먼저, 자,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 방향은 사용자가 두 개를 만들 겁니다. 그에 따른 간격, 자, 여기서는 제가 X방향을 예를 들어서 X방향 간격을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선택사항 없음 있죠. 자, 선택사항 없음을 체크한 다음에 어디가 X방향 모서리인지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죠? X방향은 여기 모서리 또는 여기 모서리입니다. 해서 X방향 모서리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방향 쪽 탭에 들어가서 두 번째 방향도 사용자가 두 개를 만들 건데, 그때 따른 간격, 사이 간격을 입력합니다. 사이 간격을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러면 물어보죠. 또 선택사항 없음 부분에 체크하신 다음에 이 선택사항 없음은 Y 방향에 해당되는 모서리, 그래서 Y 방향은 뭐 여기 모서리든 이 모서리든 모서리를 딱 찍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형상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누르시고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OK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형상 작업을 마무리하고요. 예, 추가적으로 라운드 한번 해볼까요? 자, 엣지 필렛 또 들어갑니다. 엣지 필렛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반지름 한 3 정도 주는데, 반지름 3을 어디 줄 거냐면은 여기, 아래쪽 모서리입니까? 여기랑 여기랑, 원판 아래쪽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미리 보기 OK 누르면 그 부분에 라운드가 들어갔고,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엣지 필렛에서 이번에는 위쪽 부분에 R3만큼 라운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형상은 이런 모양입니다 라고 대략적으로 일단은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다 치면, 자, 이제 그죠? 이렇게 작업을 했다 치면 이제 이 형상에 대해서 윗부분에, 자, 이제 윗부분에 또 다른 형상을 하나 만들도록 할 건데, 자, 그거 만드는 작업은 그냥 뭐 손쉽게 작업해 볼까요? 그냥 사각형 하나 올려가지고, 아니면은 그 사각형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사각형 위에 그려서 올리는 게 더 낫겠습니까? 뭐 어떤 방법이든 결과만 나오면 되니까 그냥 좀 쉽게 하는 방법에서 위에다가, 자, 일단 도면을 여러분들이 그죠? 주어진 도면을 체크해서 윗부분에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다가 그냥 손쉽게 그냥 뭐 이런저런 뭐 계산 방법 다 떠나서, 자, 계산 방법 다 떠나가지고 그냥 위에다가 위치 지정 스케치해서 윗면 선택하고, 자, 윗면 선택하면은 XY 그죠? HV 방향 확인하신 다음에, 자, 위에다가 그냥 사각형 그릴게요.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렸습니다. 그럼 사용자는
이 사각형을 기준해서 이제부터 치수 잡을 건데 일단 이 사각형 폭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각형 폭에 대한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각형에 대한 위치 잡아야 되니까 얘부터 얘까지 위치 치수 줄 건데 전체 가로 길이가 아까 얼마였냐면은 112였거든요. 중간에 58을 빼고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일단 사각형에 대한 가로 위치와 크기가 잡혔고, 이번에는 세로 쪽, 자 세로에 관련되는 크기를 같이 볼게요. 세로와 관련되는 부분은 얘가 96인가요? 자 96이면 아래쪽 모서리부터 이 선까지 세로 모두피, 그래서 마찬가지로 갈로 열고 전체 136에서 중간에 96이 빠지고 양쪽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윗부분에다가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맞다 그러면 워크벤치 종료한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패드 작업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패드 높이는 전체적으로 도면을 봤을 때 102거든요. 전체 높이가 105인데 아마 도면 보시면은, 자 일단 도면에는 102가 나와 있지만 우리는 102에서 자 102에서 아래쪽 사각형에 대한 높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뺀 값을 입력하면은 전체 높이 값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맞습니까? 전체 높이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그죠? 라운드져 있으니까 엣지 필렛을 이용을 해서 라운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 두 군데 모서리에 R 값이 얼마냐면은 R 값은 전체가 96이니까 96에 나누기 2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이죠. 얘에 대한 전체 폭이 96이니까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되는 형상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예, 이제 안쪽 부분에 똑같은 모양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작업하면은 잘했다라고 소문이 날까요? 예, 그러면 안쪽 부분에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아마 간격 띄우기 작업을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예, 지금 그러면은 예, 어떻게 작업하면은 수월할까라고 봤을 때 일단 안쪽에, 자 일단 안쪽에 안쪽 부분을 작업하기 위해서 일단 라운드 작업은 나중에 할게요. 예, 그게 낫겠다. 자, 일단 엣지 필렛입니까? 이 엣지 필렛은 물론 그 옵셋 해도 되는데 그럼 옵셋 할게요. 예, 그게 낫겠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저는 평면 하나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평면을 만들 건데 오프셋 평면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측면, 자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폭이 112였으니까 나누기 2를 해서 안쪽 방향으로, 자 안쪽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중간 부분에 평면이 이렇게 생성되고요. 이 중간 부분을 이용을 해서 그 위치 지정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위치 지정 스케치를 하는데, 자 보니까는 그죠, H 방향을 현재 뒤집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리버스 H에서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만큼만 저는 그죠, 이 선들을 안쪽으로 오프셋 시킬 겁니다. 자 옵셋 간격은 현재 전체 두께가 6 나와 있으니까, 맞습니까? 6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오프셋이 어디냐면은 여기 있나요? 아래쪽에. 예. 미러 쪽에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오프셋 있고요. 이 오프셋을 이용을 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 전파 없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고 안쪽으로 클릭, 또 오프셋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ESC 눌러가지고 일단 기능 끝냈고요. 또 전파 없음 해가지고 모서리 찍고 안쪽 방향으로 클릭해서 이렇게 일단은 클릭 잡았고, 그런 다음에 요거 두께, 자 이 두께 값만 변경할 겁니다.
두께가 이거는 안쪽이니까 마이너스 6 되겠네요. 마이너스 6에 여기도 안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6이라는 값으로 일단은 잡았고, 네, 바깥쪽 모서리를 안쪽으로 오프셋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선들도 오프셋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다가 새로운 선을 하나 그릴게요. 자, 이 끝점부터 해서 이렇게 선 그렸고, 여기 끝점부터 해서 직선 그렸고, 여기 끝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서 닫혀있는 모양을 이렇게 생성했습니다. 자, 닫혀있는 모양을 그린 이유는 이 형상만큼만 잘라내기 위해서거든요. 이 형상만큼 잘라내기 위해서니까 스케치 마무리 워크벤치 종료한 다음에 이제 요것을 잘라낼 거니까는 포켓인가요? 자, 포켓 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잘라낼 거냐면 끝까지 자를 게 아니니까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리만큼,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자를 게 아니고 양쪽 방향 자를 거니까 미러. 그러면은 전체 폭이 얼마냐면은 전체 폭이 84인데 도면 치수 보시면은 도면 치수를 보면은 그죠? 얘가 이렇게 저렇게 잘릴 거니까 46이네요. 46이니까 자, 46에 우리는 한쪽 방향식이니까 23만큼씩 이렇게 자르면 되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23, 왼쪽으로 23, 합이 46을 잘라내라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잘라냈고요. 자, 이렇게 잘라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작업을 할 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 추가적으로 작업할 게 이번에는 이쪽에, 자, 이제 앞쪽입니까? 앞쪽에 앞쪽에 이제 원형, 자, 원기둥 세우고 앞쪽에 구멍 뚫고 이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원기둥 세우고 구멍 뚫고 그리고 나사 구멍까지 차례대로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원, 자, 이게 다 원 그릴까요? 위치 지정 스케치에서 여기다가 이 측면에다가 원 그릴 겁니다. HV 방향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눌렀고, 자, 필요한 만큼만 원 하나 대충 그립니다. 대략적인 위치에 대충 원 하나 그린 다음에 이 원의 지름 치수와 위치를 정해야 되니까 지름 치수가 현재 도면상에 얼마 나와 있습니까? 64로 나와 있나요? 그래서 제약 조건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이 원의 지름 치수 64를 입력하고, 그리고 선택한 원과 이 원형 모서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심해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게 되었다 그러면 워크벤치 종료해서 얘를 돌출, 자, 익스트루드에서 얘를 뽑아낼 건데, 자, 익스트루드 값이 얼마로 나와 있나요? 익스트루드 값은, 자, 익스트루드 값은 자, 익스트루드 값은 전체가 저 도면 보시면은 10만큼 뽑혀져 나오네요. 도면 치수 계산해 보시면은 이렇게 10만큼 앞쪽으로 이렇게 뽑혀져 나오고요. 이제 여기다가 구멍, 자, 지름 42짜리 원 그려서 홀, 홀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케치, 위치 지정 스케치에서 측면 선택하시고 측면이 맞다 그러면 OK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필요한 만큼만 원 하나 대충 그립니다. 그려놓고 제약 조건 이용해서 이 원의 지름 치수를 얼마로 입력하냐면은 42만큼 입력하고 방금 그린 원과 앞쪽에 그린 원형 모서리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등심하게 되면은 중심으로 맞춰줬고요. 그죠? 이렇게 중심으로 맞춰줬고,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워크벤치 종료하신 다음에 얘를 포켓, 자, 포켓 기능으로 해서 요거를 잘라 버리겠습니다. 자, 자를 때 전체를 다 잘라도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잘라도 되고, 그죠? 요거 자, 라스트 해가지고 끝까지 잘라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플랜, 자 플랜 해볼까요? 옵트 플랜 하게 되면은 옵트 플랜은 사용자가 지정한 면까지, 사용자가 면을 지정하면은 그 면까지만 뭐 패드를 하든 포켓을 하든 그죠. 그래서 예, 플랜 해가지고 측면 찍은 다음에 미리 보기 OK 누르면 그 부분까지만 작업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 형상 가지고 이제 요거 가지고 반대쪽에, 자 반대쪽으로 이제 우리는 미러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미러 기능, 자 미러 기능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미러, 자 미러 기능도 복사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앞전에 만들었던 원기둥이랑 그리고 지금 만들었던 포켓 구멍이랑 컨트롤 키 이용해서 두 개 선택하고, 지금은 미러라는 기능이 어디 있나요? 이겁니까? 요거, 예, 미러죠. 대칭 복사. 자, 미러라는 기능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게 되면은 OK 누르고, 여기서는 사용자가 이제 기존 평면입니까? 미러하기 위한 기존 평면은 안쪽에 만들었던 플랜입니다. 해서 OK 누르면 반대쪽에 이렇게 대칭 복사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앞쪽에 나사 구멍 만든 다음에 패턴까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나사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홀 기능 들어갔나요? 자, 홀이라는 기능을 실행한 다음에, 자, 그 나사가 만들어지는 평면, 자, 평면 하나를 딱 클릭합니다. 자, 평면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멍이 생성되는 거 볼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요거 포지셔닝 스케치, 그죠? 이제 구멍의 위치를 잡을 거니까 포지셔닝 스케치 가서 구멍의 위치를 예, 얘를 자꾸 당기면 되나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쯤에다가 구멍 위치를 잡는다라고 체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약 조건 들어갈까요? 제약 조건에서 예, 여기 그 구멍 센터랑 X축이랑 마우스 오른쪽 일치, 그리고 Y축이랑 구멍 센터까지의 거리값, 자, 이 거리값만 잡으면 될 것 같네요. 자, 중심 거리가 52니까 그에 따라서 절반 치수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구멍의 위치가 잡혔습니다. 자, 이 위치가 맞다 그러면 워크벤치 종료해서 여기에다가 구멍 뚫을 건데, 자, 우리가 생성하는 구멍은 일단은 깊이가 얼마입니까? 구멍에 대한 깊이는 11이 되고요. 11이 아니죠. 자, 왜냐면은 요거 여기서 나오는 그 구멍은 스레드 깊이가 아닌 전체 드릴 깊이니까, 드릴 깊이는 원래 나사 깊이보다 좀 더 깊게 뚫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그 나사의 드릴이죠. 드릴 깊이를 좀 크게 주고, 그러면은 요거 참 얘가 참 지름이구나. 지름이 M4짜리니까 지름은 한 예를 들면은 한 3.5 정도 또는 뭐 예, 그죠, 뭐 3 정도 되게끔 구멍을 뚫습니다. 예, 구멍을 뚫고 이때 깊이 값을 한 14 정도 주면 되겠네요. 원래 M4짜리인데 M4짜리 나사를 탭을 만들기 위해서는 드릴 가지고 구멍을 먼저 뚫어야 되니까 해서 이렇게 잡았고, 그리고 끝부분 나사의 그 드릴의 끝부분은 평평한 게 아니고 뾰족하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자, 타입에 가서는 이 드릴에 대한 머리 모양인데 현재 얘는 그냥 탭 구멍이니까 그 머리 모양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레드 탭에 가서 지금은 구멍에 스레드 탭 작업하겠다라고 체크를 해놓고 쭉 내려가서 자, 타입은 예, 가는 나사입니까? 예, 가는 나사로 일단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나사 할까요? 자, 그냥 나사 가서 예, 그냥 나사 가서 나사의 호칭 지름은 M4짜리인데, 자, 그 스레드 깊이, 자, 스레드 깊이는 11입니다. 홀 깊이는 14를 아까 앞전에 우리가 만들었고요. 이 값이 맞다 그러면 미리 보기 OK를 눌러서 나사 구멍 하나를 이렇게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방금 생성한 이 나사 구멍을 그죠? 먼저 선택해 놓고 나사 구멍 선택해 놓고 지금은 원형 패턴 원형 패턴에 가서 원형 패턴에 가서 전체 몇 개를 만들 거냐면 4개를 만들겠다. 그에 따라서 사이 각도는 90도 각도로, 그래서 선택 사항 없음은 요거에 대한 회전축이니까 원형 모서리, 여기 원통 모서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전체 4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OK를 누르면 나사 구멍 4개가 이렇게 생성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작업하고 이제 다음 부분은 추가적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단 도면과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방법과 도면을 잘 체크해서 작업을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